안녕하세요. 간석지 힐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이현정 작가님의 우리는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가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소위 모범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꽤 갖고 있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 삶이 과연 내가 정말 원했던 모습이 맞나? 라고 말이죠. 이현정 작가님은 현재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님이자 북튜버시고 전 이분의 채널을 구독 중인데요. 이 책은 사회 문화적 시선이 어떻게 나의 욕망을 설정하는지 보여주고 어떻게 이 연결을 끊고 진정한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안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타인의 시선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곤 하죠. 외모, 직업, 가족, 가치관, 그리고 나 자신이 과연 정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표준 범위에 들어오는 건지 확인하곤 합니다. 한때 바디 프로필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쓴 적이 있었죠. 저 역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매력적인 신체 모습을 기록해두고 싶다는 열망으로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잘못된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잠깐 잃은 후에야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상적인 몸을 우상시하는 사회에 부안해동해서 제 자존감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걸 말이죠. 우린 몸을 매개하지 않고 결코 바깥 세상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또 몸은 우리가 세계를 향해 반응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이 반짝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땐 입꼬리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런 소중한 우리 몸이 근대 사회에선 소비 사회의 아이콘이 되어버립니다. 헬스 산업계는 다른 사람이 욕망할 법한 몸을 갖기 위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며 무차별적으로 광고하고 유식업계에선 고칼로리 음식을 마구 먹으라며 유혹하죠. 이렇게 모순적인 메시지 홍수 속에서 우린 체중과 같은 숫자에 집착하며 몸을 옥죄고 관리하다가도 먹방 영상을 보며 폭식을 하고 자기 혐오를 느끼기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캉은 모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란 말을 했는데요. 사회적 거울을 통해 만들어진 나의 욕망이 타인이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스스로 소망하는 건지 알려면 우린 이걸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런데 사실 이미 우린 타인과 사회의 통제 속에 놓여있기에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게 쉽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선 타인의 욕망과 시선에 예속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로 저마다 건강과 행복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모양을 꿈꾸고 진정 자유로운 삶을 위해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프랑스에선 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중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연대 협약인 팍스 제도였어요. 팍스는 동거하며 출산하는 커플에게 법적 혼인부부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건데요. 26년 전에 프랑스가 혼외 출생을 제도적으로 수용한 후에 결혼은 감소 추세지만 출산율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전 저출생으로 인한 여러 위기에 봉착한 한국 사회도 이제는 이처럼 다양한 가족을 포용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요.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압력을 행사하는지 짚어보고 있어요. 동아시아 세 나라 가족 가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가족주의를 가장 보수적으로 내면화한 국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중국에 비해 가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만 가족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세 나라 중 가장 낮았는데요. 이건 가족에 대한 이상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토록 가족주의 문화가 강력할까요? 이 책에선 한국 사회에서 유독 가족 신화가 견고한 건 개인이 의존할 수 있었던 사회적 안전망이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196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지 못한 5국가 중 하나였으니까요. 압축 성장과 근대화 과정 속에서 건강, 안전, 돌봄 같은 영역에서 가족이 운명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국가 역할의 부재 공간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과정 중 가족 구성원의 희생과 노력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요. 하지만 이런 가족 중심 문화가 전후 불확실한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편이 되고 한국 사회 급성장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초래했는데요. 혈연, 학벌, 동양 등 확대된 가족주의와 패거리주의를 낳고 내부 집단 결속을 강조하는 문화가 외부 그룹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졌어요. 요즘 한국 사회에선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한데요.
치매 환자 배우자 연구에서 젠더 간 차이를 모를 수 있는 질문 중 하나가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얼마나 돌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거라고 해요. 남편은 3개월 이상 본인이 직접 아내를 돌보기 어려워 대다수가 요양원이나 도매를 통해 배우자를 돌보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는데요. 반면에 아내는 대부분 남편이 죽을 때까지 돌봐야 한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이런 치매 환자 연구 결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치매 환자가 있는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예전 사진첩을 보는 건데, 서양 국가에선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며 부부가 친밀감을 갖게 되는데 한국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고 해요. 아유, 첫째 아이 낳을 때 당신은 출장 간다고 바빠서 오지도 않았어. 둘째 낳을 땐 난 그렇게 아픈데 당신은 술 마시고 와서.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경험이 소환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남성성에 대한 세대 간 다른 인식도 흥미로웠는데요. 가장이기에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는 50대 남성과 달리 20대 남성은 본인이 반드시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낮았고요. 군대를 다녀와야 진정한 남자가 되는 거라 여겼던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남성을 차별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20대는 가정과 학교에서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약자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아직 직업을 갖기 전이라서 여성이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례를 접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렇기에 입대를 하게 되면 이걸 젠더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고, 윗세대와 젊은 세대는 서로 다른 경험으로 인해 젠더 갈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비교와 경쟁의 일상인 한국 사회에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식의 말을 하곤 하는데요. 내 삶의 주체는 나여야 하는데 왜 나와 상관없이 남이 이토록 자주 등장하는 걸까요? 이처럼 타인의 욕망과 시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삶은 억압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가 규정한 생애주기별 과업을 어느 정도 이룬 후 목표가 희미해지면 방향을 잃고 혼란에 사로잡히게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전 최근 몇 달 동안 제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천착해 왔는데요.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스럽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책에선 우리 한국 사회에 좀 더 다양한 삶의 가치가 등장해야 하고 그에 대한 관용 문화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방식의 삶을 인정하고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야 비로소 지금과 같이 주류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낙인을 찍고 혐오하는 문화를 극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타인의 시선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보낸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하는 이와 함께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보며 지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은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생성되고 나 자신을 이런 사회적 요구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힐트 책상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